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주거 침입이라는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결국 기각되며 아직 우리나라에 희망이 남아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진혜원 부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시민언론 더탐사를 고발한 한동훈 장관을 향해 특이한 기사가 하나 있다라면서 남긴 글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진혜원 부부장 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고발과 남의 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판례 중에 미네르바 사건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 예측하고 전망한 사람의 학력을 문제 삼아 마치 유언비어를 처벌하는 시대인 양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다가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을 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오늘 그와 성격이 비슷한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건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주거 침입을 문제 삼는 사안입니다. 즉 기자들이 배를 누른 집이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면 고소장, 남이 사는 집이면 고발장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고발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국의 장관이 무려 남의 집 배를 누른 사건에 공권력 동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왜 남의 집 배에 그토록 예민할까 궁금합니다 라면서 진혜원 부부장 검사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혜원 부부장 검사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소나 고발 모두 범죄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가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에 대한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인 것인데 여기서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직접 제기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지난 11월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고발장을 받은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는 한동훈 장관이 고소가 아닌 고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수차례 관련 부처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살펴보면요. 오호! 고소장이랑 고발장이 이렇게 다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일국의 장관님께서 그걸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설마 아니겠죠? 장관 그 하나의 행동으로 무엇이 밝혀질지 모르고 행동한 결과는 남의 집인가요?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남의 집일까요? 강 기자님 입장에서 남의 집일까요? 한동훈 입장에서 남의 집일까요? 어릴 때 부르던 동요가 생각납니다. 저 벨은 나의 벨, 저 벨은 나의 벨. 영장이 먼지가 되어 날아갈 때까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벨을 눌렀다고 구속영장 청구되었다.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벨을 누르지 말고 노크를 해야 하는구나. 압수수색 안 당하게 벨을 제작하는 회사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압수수색 당할 수 있고 구속영장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집 초인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초인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동훈 장관 집만 주거 영역 안에 초인종이 달려있나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대로 된 검사 맞나요? 이렇게 인터넷 네티즌들은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올린 글에 아주 박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자체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또 그중에서도 양극화가 또 심화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새로 진입하는 이 청년 세대들에게 아주 가혹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세대, 이제 부모 세대들은 정말 고도성장 사회를 살았습니다. 물론 6.25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겪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기회도 늘어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성장이 정체화되면서 새롭게 이 사회에 진입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당장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면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게 마련이고, 또 그렇게 되면 살만한 것이죠. 열성을 다할 수가 있고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하고, 도전을 통해서 또 일부 성공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가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빠질 것이다. 내가 살았던 세상보다 내 자녀들, 내 손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더 나쁜 세상일 것이다. 더 어려운 세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저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게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들 외에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울해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서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 자녀들에게 가혹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전 저출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좀 국한시켜 본다면 저는 이 불균형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지역적으로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을 이제 역임하면서 경기도는 계속 지금도 팽창합니다. 팽창하는데 6.25 직후 또는 6.25 때 저는 뭐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학교 갔을 때 그 현상을 봤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에 텐트 치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경기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오포 이런 데 가면 너무 과밀해 가지고 학교 질 땅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잔뜩 깔아놓고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과 기회라고 하는 게 공평하게 또는 공정하게 이렇게 배분이 돼야 전체적으로 효율을 발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면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필요한 사람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게 결국은 저성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게 사람들의 전체적인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지방이 지금 소멸해 간다고 하죠. 수도권은 폭발의 위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폭발 지경인데 지방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소멸 지경이다. 사실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민주정부에서는 계속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자원을 지방에다 단기적으로는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원을 고르게 배분해서 지방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지역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는데 이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이게 완전히 또 되돌아가요.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은 힘있게 추진되다가 지금 완전히 또 거의 폐기 상태가 돼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학과 같은 지금 현재 필요한 인재 양성도 지금 수도권에다가 수도권 대학들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은 또 더더욱 이제 또 수도권으로 몰려가게 되겠죠. 이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인데 이런 단견 말고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토 균형 발전 또 더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이런 것들 정말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경남 울산 부산도 그렇고 사실 광주 이런 데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수도권으로 다 자꾸 이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기회가 적으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생활 환경이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미래가 좀 더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니까 결국 정부가 할 일은 그 불확실성, 불안함을 제거해 주는 일이다.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